바퀴를 이기는 것, 그것이 모비스의 법칙이다. Inside your car, 현대모비스. 안녕하십니까. 모토인사이드의 김경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주입니다. 요즘 들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역시 고루 갖추는 것은 물론 정확하고 자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모토인사이드가 준비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등록된 수입차 비중이 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20대 중 한 대가 수입차라는 얘기인데요. 가히 수입차 열풍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 수입 자유화 20년, 유럽, 미국에 이어 뒤늦게 뛰어든 일본의 대표적 3500cc급 세단을 비교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이번 시승평가는 여타 매체에서 다루던 내용과는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토인사이드의 시승평가는 일반적인 시승자의 감성적 평가뿐 아니라 가속, 제동, 소음 등 여러 가지 자동차의 성능 항목을 계측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승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자동차 칼럼니스트 한장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수입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부 그 부유층뿐 아니라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2, 3천만 원대의 그 수입차가 늘어나면서요.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 층들, 특히 20, 30대 층들이 수입차 소요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차들도 그런가요? 예, 아닙니다. 최근에 수입차 시장이 2, 3천만 원대의 그 저가형 수입차 시장이 늘어난과 동시에 일본 수입차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차들은 바로 급신장하는 일본 메이커들의 대표격인 3500cc급 세단, 혼다 리전드와 인피니티 G35, 그리고 렉서스 ES350입니다. 오늘 좀 서로 다른 세 브랜드를 준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특징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다, 인피니티, 렉서스 이렇게 세 브랜드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그 인피니티와 렉서스는 일본의 닛산과 도요타의 고급차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모터스포츠에서 큰 명성을 쌓아왔던 혼다, 그리고 또 자동차의 기술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인 닛산, 그리고 품질로서 세계적인 자동차 어떤 고품질의 기준을 만들었던 도요타에서 최고급 브랜드로 만든 것이 바로 렉서스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렉서스와 인피니티, 그리고 저희한테는 익숙한 혼다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고급차 브랜드인 어큐라라는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그 상위 3개 메이커의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 차종을 가지고 오늘 시승을 했고요. 먼저 그 혼다의 리전드를 시승화면부터 먼저 함께 보시죠. 예, 오늘은 일본에서 다시 말하면 수입차가 시작된 이후로 유럽세, 미국세에 이어서 들어온 일본의 포드와 세단 3대를 비교하기로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V6 35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들인데요. 럭셔리카, 패밀리카, 그리고 스포츠 세단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 차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차로 일단 혼다의 최고급 모델인 레전드를 시승하겠는데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혼다가 최근 들어서 디자인하기 시작한 2단의 대시보드를 놓고서 크롬광을 많이 채택한 스포티한 디자인은 역시 혼다답습니다. 혼다에서 얘기하는 슈퍼 핸들링 오릴 드라이브라는 것 자체가 좌우 동력까지 배분해 주기 때문에 제동 시뿐 아니라 가속 시에도, 특히 이런 젖은路面에서의 가속 시, 또 코너링 때도 안정된, 일반적인 가속은 295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세단으로서는 가벼운 느낌은 주는데요. 의외로 스포츠 세단이어서 그런지 노면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스티어링 감각은 좋은데 노면의 타이어 소음이라든가 또는 그 윈드 노이즈가 조금 느껴지고요. 지금 현재는 노면이 많이 젖어 있는 상태여서요. 이런 상태에서 시속 한 120km 정도에서 급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의 ABS 작동과 함께 제동이 매끄럽고 제동 감각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50에서 이 정도의 완만한 코너링을 돌면서 레인을 지킨다는 것이 부담이 없어요. 앞에서 브라이언트 코너가 나올 때 지금 현재 진입속도는 110km고요. 살짝 브레이크 터치해서 100km로 떨어뜨린 다음에 코너를 돌게 되면은 전혀 차선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혼다 레전드의 특징이랄 수 있습니다. 노면이 어느 정도 불특정하더라도 그 차체 좌우 트랙션의 차이가 짧은 시간 안에 보정되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앞에 시야에서의 이상 유무만 판단한다면 그렇다면은 빠른 속도로 달리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이 정도 사이즈의 대형 세단보다 훨씬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겉보기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꽤 고급스럽게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라는 건 이제 뭐 대부분의 수입차들의 어떤 공통점 내지는 어떤 기본이 되는 이런 상태인데요. 레전드 같은 경우도 역시 상당한 고급스러움을 추구했지만 특히 돋보이는 것은 바로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다가 그 나뭇결 무늬의 그 전사 필름을 쓴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가구나 또는 그 악기에 쓰이듯이 무늬목을 직접 그 무늬목으로 장식했다는 것으로 이런 방식들은 주로 유럽에서의 그 고급차들이 주로 쓰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썼던 것이 아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 돋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고급스러운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 운전자를 위한 각종 장치의 편의성을 크게 강화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요즘에 국산차들도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제 그 고급스러운 그 또는 첨단 장비들을 아주 경쟁적으로 모두 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것이 특별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SH 오릴 드라이브, 흔히 슈퍼 핸들링 오릴 드라이브라고 그 혼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코너를 돌 때마다 좌우측의 그 미끄러짐의 차이 또는 그 회전차를 그것까지도 좌우의 동력을 거의 100%까지 좌에서 우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된 그 노면 그 추종성을 또 노면에서의 그 핸들링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그 큰 차에 비록 큰 차체지만 가장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고 고풍스러운 느낌과 그런 편리한 장치들이 정말 중장년층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네요. 그런데 혹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었나요? 예, 뭐 보통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운전자에게 많은 편의 장비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지만은 그 특히 그 혼다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 멀티 인포메이션 계기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계기판에서는 뭐 계산기나 달력 같은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채택되어 있지 않고요. 버튼 조작 방법 역시도 익숙하기까지에는 특히 주 타겟층인 중장년층이 볼 때는 굉장히 좀 귀찮거나 번거로워서 편안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점만 개선된다면은 뭐 아주 편안하고 안정감 넘치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최신 그 부가 장치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 같군요. 그런데 그 최근 젊은 층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인피니트라고 알고 있는데 인피니트는 어떻습니까? 네, 닛산의 인피니티 G35는요. 포드와 세단이라고 하지만 스포츠카에 버금하는 고성능과 탄탄한 달리기 성능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피니티 G35 모델을 타보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운전석에 올라봤을 때는 간결하면서도 메탈 계열의 그 그레인을 투영해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만 본다면은 컴팩트 카를 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적으로 세 차 중에서도 차폭은 가장 좁고요. 실제 운전석에 앉다 보면은 뒤에 룸미러만 보지 않는다면은 마치 스포츠카 꽃배를 타고 있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관계로 슬립 컨트롤이 곧바로 생길 정도로 초기 가속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출력상으로도 300마력이 넘는 오늘 시승한 세 차종 중에서 유일하게 300마력이 넘는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 보아야 실제적으로 그 전체적인 출력량에서 비하면 5%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요.
가장 작은 차체여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이 반응은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G35의 서스펜션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굴곡이 많은 국도길 같은 경우에 달리게 되면은 그 달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줍니다. 아쉬운 점이라면은 조금 100km 정도, 다시 말해서 그냥 안락하게 크루징 할 수 있는 속도에서조차 타이어 노면, 타이어의 소음, 다시 말해서 노면에 따른 타이어 소음이겠죠. 그리고 요 A필러 쪽, 앞에 윈드실드 쪽에서 발생하는 윈드 노이즈가 약간 거슬립니다. 한번 지금 140km인데요. 그래서 급제동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제동할 때 그 ABS의 반발력은 혼다 레전드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크게 스티어링 휠에 힘을 주지 않더라도 차체는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아주 짧은 거리에서 제동이 이루어집니다. G35는 고속도로와 같이 넓게 트인 길에서 달릴 때는 그 엄청난 가속력과 고속 성능 때문에 즐거웠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완만하고 편안한 국도길이 아니고 북악 스카이웨이처럼 아주 심한 와인딩 코스를 할지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바로 이 인피니티 G35 같습니다. 인피니티가 그 국내에 소개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인기가 높은가 했는데 시승 화면을 보니까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젊은 층일수록 좀 과격한 운전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317마력이라는 고성능을 갖고 있는 G35의 경우에는요, 동력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맞춰서 제동 성능까지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그 제동 습관을 파악해서 어떤 운전자는 초기에 그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밟는 경우가 있고 또는 천천히 밟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 급제동 상황이 감지될 때 요것 자체를 제동력을 적용해서 제동 거리를 조절해주는 그런 제동 보조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그 신세대들의 그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말씀 중에 그 최고 출력을 자랑한다고 했는데요. 그 출력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신세대가 원하는 그 차별성 있는 그 시각적 효과들이 많습니다. 뭐 디자인 팩트에서 본다면은 인테리어에서는 보통 그 고급스러운 걸 연출하기 위해서 우드 그레인, 나무 무늬를 많이 쓰는 데 반해서 이제 G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 컬러로 알루미늄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시트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 참 솔깃해지는데요. 이 개성이 강한 신세대에게는 그런 작은 것들도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G35의 경우는 후방 카메라가 아주 독특하다고 하던데 어떤 장치입니까? 예, 이런 장치,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후방 카메라라는 것들은 그 뒤에 그 가려진 시야를 보여주는 그 정도의 그 중계 카메라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요. 닛산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90년대 말부터 그 어드밴스 세이프티 비이클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해 왔던 그 메이커답게 뒤에 화면에 내비쳐지는 것과 함께 조향 장치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꺾으면 그 오렌지 불빛으로 그 부분이 내 차가 이런 각도로 간다는 것까지 예측해서 보여주는데요. 물론 이 장치는 이미 그 벤츠의 S클래스, 다시 말해서 2억 원에 가까이 되는 그 벤츠 S클래스 같은 그런 고급차에는 이미 달려져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4천만 원대의 차에, 젊은이들을 위한 차에 달렸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3,500cc라고 하기에 좀 작아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실제로 작습니다. 워낙 그 큰 차체에 익숙한 그 국내 운전자들이 볼 때는 특히나 더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휠베이스와 배기량은 국산 고급차 중에 상당히 큰 편이죠. 오피러스랑 거의 같습니다. 휠베이스는 오히려 5cm 정도 더 길고요. 다만 실내 크기 중에 그 폭은 국산 승용차보다 작습니다. 뭐 아반떼급하고 거의 같은 실내 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인 그 공간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성인 4명이 타기에 또는 5명이 타더라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공간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그 운전의 재미가 아주 특별하고
가격 합리성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렉서스 ES350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 특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시장에서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입차인데요. 일본의 그 렉서스가 혼다보다 또는 닛산보다 먼저 그 고급차 시장에 렉서스란 브랜드로 뛰어드는 이후에 미국에서 큰 성공을 이뤘고요. 그 꾸준한 인기는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탁 띄는 것이 바로 그 ES350이었는데요. 대체 그 인기몰이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ES350은 어떤 면에서는 그 국산차의 어떤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앞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앞선 부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G35의 그 뛰어난 동력 성능이라든가 또는 혼다와 같은 뛰어난 밸런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우리 그 국산차에 익숙한 소비자들한테는 위화감이 가장 적은 그런 측면에서 또 밸런스가 가장 좋고 안정감 있고 또 안락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성능에 있어서는 또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예, ES350은 거의 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토요타를 80점주의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각 항목에서 80점을 받은 그래서 모범생이 되자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렉서스는 그 토요타가 80점이라면 90점 또는 95점짜리 평균적인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밸런스를 잘 갖고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여성 운전자들한테 인기가 있고 속된 말로 강남 아줌마들의 국민차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렉서스도 직접 시승을 하셨죠? 네. 그럼 화면을 통해서 렉서스의 강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차종은 렉서스 ES350 가장 많이 팔리고 실제로 특히나 여성 운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차종인데요. 이 차를 타본 첫 인상은 역시 렉서스답게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마무리가 돋보입니다. 실제 사이즈보다 차체가 더 커 보이는 것, 또 그리고 더블 루프로 해서 그라스 루프를 양쪽으로 앞뒤로 해서 이어 붙여서 실내가 훨씬 밝고 전반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드는 여성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다. 매뉴얼 모드로 해서 저단으로 시프트 다운을 해서 가속을 하게 되면은 6000rpm까지의 거의 리니어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차가 나가는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은 인피니티나 혼다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흔히 얘기하는 앞바퀴가 굴러가는 전륜구동 방식이어서 일반적인 다른 두 모델하고는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요. 가장 위화감이 없이 특히 국산차에서 옮겨 탔을 경우에 편안한 차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FF 방식이기 때문에 코너링에 있어서는 악셀 페달을 크게 악셀 페달의 답량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안정되게 코너링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급제동을 해보겠습니다. 제동은 국산 고급 승용차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에는 약간은 벅찬 그런 제동 성능이고요. 특히나 또 모든 메커니즘들이 앞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제동을 할 때 노면의 형태에 따라서 차가 차선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스포츠 드라이빙보다는 그저 부드럽게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매뉴얼 모드로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6000rpm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요 2단에서는 110km 정도가 나오고요 3단 5000rpm에서 120km 6000rpm까지 가면은 3단에서도 이미 140km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운전 상황에 따라서 급가속을 하거나 할 때에도 충분히 받아주고, 그랬을 때 그 엔진 음이나 소음들은 훨씬 더 잘 정리되어서 고급차다운 그런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진 않고요. 다만 코너링을 하면서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약간의 긴장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차선을 제대로 라인을 밟고 가기 위해서는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토크 스티어라고 그래서 엔진의 그 회전력 자체가 노면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스티어링 휠까지의 조향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은 일단 초기에 그런 토크 스티어가 약간 느껴집니다. ES350도 마찬가지로 매뉴얼 모드에 3단을 홀드하게 되면은 그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비라는 측면만 생각지 않는다면 가장 ES350을 가지고도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편안한 드라이빙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스포츠 쪽으로 봤을 때 그 편안한 드라이빙이 특성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 모든 전반적인 특성들이 출력이 나오는 것이 악셀 페달을 밟는 만큼 밝게 쫓아옵니다. 네. 실제적으로 세 차종들이 출력이 317마력, 그리고 296마력, 렉서스 ES350이 276마력으로 제일 낮습니다만은 276마력이라는 출력 역시도 상당히 그 큰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력 성능에 있어서 떨어지진 않는다. 다만 그 동력 성능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매끄럽게 이어져서 상당히 부드러운 그 주행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네 차종 중에 혼다 리전드가 이제 네 바퀴 굴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G35는 뒷바퀴 굴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서 엔진과 모든 파워트레인이 앞바퀴 쪽으로 몰려있는 렉서스 ES350의 경우에는 앞쪽으로 많은 무게가 몰려 있어서 제동시에 움직임이 약간은 그 한계를, 그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아쉬움이 또 있었네요. 그럼 편의 장치 면에서는 어떤가요? 뭐 편의 장치 면에서라면은 세 차들 모두가 다 세계 탑 클래스의 그 편의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세 차종 중에서 렉서스 ES350이 가장 돋보였던 부분이 바로 그 소음 부분인데요. 소음 부분은 국산 고급차 수준하고 비교한다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 다시 말해서 세계 탑 클래스의 조용한 것을 추구하는 이 국산차와 비교해도 역시 렉서스는 조용하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아주 정수성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세 가지 모델을 시승해 보셨으니까 어떤 차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세 모델 중 한 대를 택하신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인피니티 G35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혼다 리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아버님한테 사드릴 수 있는 차였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 아내한테 권할 수 있는 차라면 오히려 렉서스 ES350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인피니티 G35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차를 타면 마치 제가 10년 또는 20년 전에 제 젊은 시절에 몰듯이 그렇게 몰아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좀 운전자를 좀 젊게 해주는 차라고 할까요? 어떻든 제 개인적으로는 인피니티 G35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외제차 2배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소중한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정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혼다 레전드, 닛산 인피니티 G35, 그리고 도요타 렉서스 ES350, 각 자동차의 디자인 및 안전과 편의 장치, 그리고 주행 성능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한 모델로 마음이 굳혀지면 다행이지만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 방법으로 세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성능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자동차 평가 전문가 이준호 팀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운전자에 따라서 차의 성능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텐데요.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실차 시험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속과 추월 가속 성능, 그리고 제동 성능, 소음 발생 정도를 비교 평가해 봤습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세대를 가지고 0에서 100km까지의 가속 성능 시험을 해봤습니다. 인피니티가 6.5초, 렉서스가 8.15초, 레전드가 8.67초의 도달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0, 400m의 도달 시간을 재봤습니다. 인피니티가 14.62초, 렉서스가 15.96초, 레전드가 16.4초의 도달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행 중에 추월 가속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속에서 고속으로 올랐을 때 30에서 80km의 도달 시간을 재봤습니다. 인피니티가 3.54초, 렉서스가 4.17초, 레전드가 5.04초의 도달 시간을 가졌습니다. 80에서 120km까지의 추월 가속 성능을 측정해 봤습니다. 인피니티가 3.84초, 렉서스가 5.39초, 레전드가 5.75초의 도달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km 주행 중 ABS를 작동하면서 제동 거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인피니티가 38.18m, 레전드가 42.99m, 렉서스가 43.8m의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차량의 소음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중립 상태와 드라이브 상태로 측정했는데 레전드가 중립 상태에서 41dB, 인피니티가 39dB, 렉서스가 39dB,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레전드가 40dB, 인피니티가 39dB, 렉서스가 42dB의 소음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정속 주행 상태의 소음도를 측정하였습니다. 60km에서 레전드가 58dB, 인피니티가 57dB, 렉서스가 58dB, 100km에서의 정속 주행 상태의 소음도는 레전드가 61dB, 인피니티가 60dB, 렉서스가 60dB의 소음도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 방법을 통해 시험을 한 결과 그림과 같은 평점을 매길 수 있습니다. 비교 분석표가 모토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직접 테스트하고 분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시장에서 베스트셀러카가 되려면 디자인은 물론이고 성능과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루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외제차 열풍에는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국산차들이 더 분발하고 발전해서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터 인사이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